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어렵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김현정 교수님이시고요. 포크란 콜라보레이션 한국 대표님이시고 포크란 워크샵을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총괄 책임자로 운영하고 계신 김현정 교수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시스테마틱 리뷰하면 김현정 교수님이신데 항상 모시고 싶었는데 정말 어렵게 이번에 모임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건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 또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다른 일에 비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맞는가? 내가 이걸 해도 유지 가능한 삶일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연구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걸로 혹시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2007년도에 저희 선생님이시자 안용식 교수님이 포크란을 하시면서 거기에 제자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처음에 저는 MD가 아니에요. 방법론자인데 같이 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임상의사인데 저는 처음에 임상의사를 만날 때 다 연구자다 라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뀐 점이 있다면 임상의사는 무엇일까? 왜냐면 연구자로 만났으니까. 근데 임상의사는 환자를 보는 사람이 임상의사구나. 근데 두 번째, 그럼 임상의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환자를 잘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주 업무는 환자를 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은 바뀌었죠.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환자를 보는 일하고 연구를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우리나라 의과대학이나 대학은 환자도 보고 연구도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교육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다 주어지는데 세 가지가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 모든 것들을 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잘못된 건 환자를 보는 사람들, 환자를 잘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환자를 잘 보시는 분들은 환자를 잘 보고 물론 연구를 잘하려면 기본 환자를 봐야지만 연구를 잘할 수 있고요. 환자를 또 많이 봐야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과 또 연구를 잘하거나 환자를 잘 보는 능력과는 또 별개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혼란되고 많은 업무가 과중돼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연구를 한다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하면 연구를 하는 특성이 있어요. 연구를 잘하는 사람의 특성.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혼자 있어야 되고요. 외로운 걸 잘 참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좋아하지 않고 한두 가지를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돼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성이 저랑 완전히 반대인데요. 세 가지가 다 연구 저랑. 못 하시겠네요. 연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밌어요. 연구 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재밌어서인데 제가 워크숍에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밌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걔는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물론 사회 기여할 수 있죠. 하지만 전 세계에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저의 기여가 세상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는 기여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기여 못해도 나한테 기여해야 되는데 나한테 기여한다는 건 내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잘하는 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2007년도, 2005년부터 저희 선생님 밑에 있었는데 연구 그때 석사로 들어왔다가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야 너는 연구에 자질이 있어 라고 하셔서 저를 박사를 하라고 하고 지금 한 20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연구를 안 했겠구나.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야 너는 정말 연구에 탁월해 라고 말씀하신 건 제가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다른 세상 일에 좀 관심이 없고 한 가지에 관심이 있는 거를 좀 잘하는 특성, 이런 특성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게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는 재밌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특성은 이런 얘기는 좀 심한데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에 미쳤냐면 내가 믿는 것에 미쳤다. 내가 믿는 거에 미쳤는데 내가 믿는 거에 미쳤기 때문에 이 미친 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싶은 거죠.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 믿을만해. 이거 정말 효과가 있어.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과학적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연구자는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반대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는 사람은 연구글을 쓴 거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건 미친 사람이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 이거는 정말 맞아 라고 하는 거에 혹시 그것에 매몰돼서 못 본 게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거짓말은 찾기 쉬운데 그 사람이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 오히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반대적인데 그런 의미가 연구를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한국에서 가이드라인 하는 사람 제가 없는데 제가 가이드라인 하는 사람인데 그 가이드라인 시스테마틱 리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한국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딱이 어느 학회도 가이드라인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대학도 가이드라인 하는 사람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가이드라인 하는 사람이 한 서너 분밖에 안 되고 그 서너 분 중에서 선생님들이 MD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처럼 이렇게 완전 방법론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연구라는 게 별로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재밌지 않으면 나에게 기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걸 하는 것을 추천해야 할까?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되게 저는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데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제가 많이 본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반대에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위해서. 왜냐면 실적이 있어야 임용이 되니까 이게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실적이 있어서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건 나의 기본적 백그라운드 지식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잘 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환자가 잘 본다는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걸 평가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뭐 SCI 논문을 많이 쓴 사람 이렇게 되죠. 정말로 연구자를 평가하기 위한 룰인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학을 남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의 재미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재밌지 않은 거 연구가 재밌지 않고 연구를 왜 하냐면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고 하니까 주제가 정말로 논문을 위한 논문. 똑같은 요인을 넣고 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건 COI가 좋아할 만한 연구들. 그러니까 CY라 하시면 이해관계가 있는. 예. 네, 세상에서 무엇과 무엇은 효과가 있어, 무엇과 무엇은 관계가 있어라고 하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연구들은 쉽게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또 널리 전파시키기도 하고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좀 더 우세하게 되는 뭐 이런 사회적 관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잘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여기에 미쳐서 보여주고 싶어서 했구나 이거랑 아 이거는 임용을 위한 연구구나 이게 되게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시스테마틱 리뷰 지금 강좌를랑 빅데이터 강좌를 한 10년, 20년 정도 한 건데 다녀간 사람들이 최소 한 6, 7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대부분 누가 오시냐면 논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펠로우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연구를 논문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나의 데이터는 별로 없고 나의 환자 데이터는 별로 없고 그런데 국가에서 아니면 학교에서는 SCI를 원해. 근데 SCI는 우리나라 저널들이 아니라 외국 저널들이니까 똑같은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저널은 미국 병원의 데이터가 더 뭐랄까요? 일반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똑같은 머리로 논문을 딱 썼다. 그러면 한국 데이터보다 미국 데이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SCI 논문을 쓸 때 경쟁에서 밀리는 건 첫 번째 데이터예요. 머리는 똑같이 좋아도. 근데 시스테마틱 리뷰는 장점은 뭐냐면 전 세계가 똑같은 자료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논문을 쓰신 분 중에 좋은 시스테마틱 리뷰 쓰신 분들이 많은데 좋은 저널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이 그냥 썼던 그분의 1차 연구보다 훨씬 좋은 임팩트 팩터가 있는데 가죠. 근데 그건 그분의 능력이 그 전에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료의 경쟁력에서 딸리는 거고 시스테마틱 리뷰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의 경쟁력이 동등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못할 건 없으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인데 그런 분들이 임용이 되셨어요. 더 이상 논문을 쓸 이유가 없어 나한테. 혹은 뭐 1년에 또는 2년에 뭐 몇 개 정도 수준이면 내 데이터 환자 모아서도 충분히 쓸 수 있어. 이러면 연구는 재미가 없죠. 그분들에게는. 그러면 연구가 지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연구만 하고 사는 분들 정말 연구가 좋아서 연구를 하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나의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이상적으로는 두 가지가 분리되면 제일 좋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 보는 사람 임상 트랙이 지금 있지만 맞아요. 환자만 보고 맞아요. 연구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되면 근데 좀 연구만 하는 분도 환자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환자를 기반으로 환자의 주제가. 문제점을 도출을 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연구에 가중치가 있는 분들은 환자를 조금 보게 하고 그리고 연구로서 이분이 성과를 내게 하고 환자를 보는 분들은 환자를 잘 보고 환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 가중치를 주고 저는 특히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의대 교육도 정말 학생을 가리키는 교수가 따로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세 가지가 다 섞여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너무 개인에게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영역인데 서로 다른 영역의 일을 요구하는 그런데다가 학회는 학회에서 또 역할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버든이 큰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선생들 입장에서는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